수갑을 차고 대한민국에 송환된 64명의 한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소식, 지금부터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환 부장, 그리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김성수 변호사 세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64명, 이들은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입니다. 수갑을 차고 한국에 송환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전부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스캔 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서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한 시간 내에 캄보디아 정부의 고위급과 접촉을 하여서 협력 의지를 확인을 했고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의 송환 작전으로 평가됩니다. 팀장님, 근데 피의자가 64명인데 캄보디아 경찰이 밝혔던 59명보다 더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에서 체포해서 구금했던 인원은 59명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중에 5명의 한국인 피의자 겸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출국한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5명을 포함시켰더니 64명이 됐던 것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상 그전에도 가끔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송환을 받거든요. 근데 1명, 2명, 여러 명 정도였는데 64명이라는 최대 인원은 처음인 것이죠. 상당히 큰 작전을 벌였었는데 어찌됐든 캄보디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받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캄보디아도 범죄인 인도자하고는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인이 있을 경우에 우리나라한테 보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캄보디아 법원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재판을 끝난 다음에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강제 소환할 수도 있는데 그 재판 과정을 생략하고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송환을 한 거죠. 요거는 한국의 외교부, 경찰청, 정치권에서 합심을 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가적인 협력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했다 이렇게 평가되는 건데 이렇게 대대적인 작전을 할 때는요. 한 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팀장님. 아무래도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경찰이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검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네, 검거를 할 때는 실제적으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청을 협조할 수 있는 이민국이라든지 단체로 가가지고 범죄 조직을 급습해야 되는 것인데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사실상 급습하는 경우가 형식적인 건 있었어요. 보여주기식 단속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캄보디아 전체가 거의 범죄 단지화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 범죄 단지라는 걸 웬치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들이 많이 있었는데 캄보디아 당국에서는 그동안 좀 수수방관하다가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우리나라 정치권, 우리나라에서 압박을 하니까 단속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네, 경찰은 이 피의자들이 전세기를 타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현장이 아니라 국적기를 타자마자 집행한 이유는 뭔가요? 이 체포영장 자체가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서 이 체포가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장은 캄보디아의 영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국적기를 탑승하는 순간 이 국적기의 경우에는 이 속지주의에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영토인 국적기에 탑승한 이후에 체포가 집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제 기내식도 굉장히 특별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이런 경우에는 수갑을 찬 상태였잖아요. 어떤 게 제공이 됐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내식으로 샌드위치를 제공을 했는데요. 보다시피 샌드위치를 먹으려면 손으로 먹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나이프라든지 포크 이런 걸 동원하게 되면 그 위해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더군다나 이번 호송 같은 경우에는 64명이지만은 호송 1인당 2명을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64명이니까 128명인데 왜 190명이 갔느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호송 인원도 그렇지만은 관계자가 또 있어요. 관계자도 있고 의료진 포함해가지고 한 190여 명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비행기 안에서 도주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해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포크라든지 위험 물건을 소지하지 않게 하고 화장실 갈 때에도 화장실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밖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이면서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라는 점이죠. 송환 직후에 뿔뿔이 관할 경찰서로 송환이 돼서 압송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로맨스 캠이랄지 노쇼 사기 이런 부분에 다 이제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당국에서 아직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여기서 이제 계속 피해 사실도 구중하고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조사가 마무리가 돼야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팀장, 어제 64명이 전국에 이제 경찰서로 뿔뿔이 흩어졌더라고요. 이 관할지로 이동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피의자들이 국내에 송환이 됐는데 국가수사본부라든지 경찰청에서 단독으로 수사하는 건 아니고 그 피의자들이 주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수배했던 수배 관서, 그 관서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왔지만은 공항에 도착하면 각자 수사받을 수 있는 경찰서로 분산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아까 우리나라 국적기에 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다 했는데 체포영장이 그때부터 집행되면 비행기가 오는 시간도 고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려해서 내일 새벽까지가 이제 시한인데 좀 촉박합니다. 예, 맞습니다. 촉박한 부분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사소송법에 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송환을 거부하는 당사자들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만약이라도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되고 발부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수사가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경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점이라든지 도주나 주거 불분명 이런 것들의 사유를 확인을 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오늘 오후 중에 아마 결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중에 팀장님, 근데 실무적으로요. 비행기를 타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지금이야 캄보디아니까 몇 시간 안 걸린다 치더라도 다른 더 오래 걸리는 나라에서 데려와야 되는 경우에 그러면 조사 시간이 더 촉박해지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으로 정해진 건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시간이 길어질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와서 긴급히 수사를 하는데요. 알다시피 지금 변호사님 말씀했지만은 48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36시간 정도 이내에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조사를 받아야 서류를 검찰에 보내고 법원에 가기 때문에 48시간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 저희가 영장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100% 조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50, 60%만 가지고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은 영장을 청구해 놓고 구속이 되면은 추가 수사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사까지는 않습니다. 그 기내에서도 경찰이 동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호송을 위한 인원이기 때문에 수사는 기내에서는 이어질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 내용은 뭐냐면 그 기내에서도 사실은 문답을 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관할소에 담당 경찰들도 있겠지만 조사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없고 조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호송만 전담을 하고 한국에 도착해서 그 피의자들이 각 경찰서에 배당이 됐을 때 담당 형사가 있습니다. 담당 형사 앞으로 도착했을 때부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 수사관들이 조사하는 시간은 짧지만은 그 긴급하게 또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범죄 소명만 되면은 저희가 영장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기내에서 문답이 이루어지는 것도 어떤 불법 조사라거나 이런 건 아니다는 말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를 검거했을 때 담당 형사가 물어보는 것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고 범죄를 숨길 수도 있고 또 진술을 들여다보면은 증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 가능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호송 인원들이 그 기내 안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호송만 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이번에 송환된 사람들은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업 사기 등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넘어갔다가 강요에 의해서 범죄에 가담한 어떻게 보면 피해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범죄 혐의를 소명을 하는 게 좀 가능할까요? 일단 이 48시간 안에 이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범죄 혐의를 이제 했다라고 하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 또 추가로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대해서는 이 주거가 불분명하다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법원을 설득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명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있고 이 사람이 만약이라도 구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주한다든지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빠듯하지만 다만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64명 중에 5명은 자진 신고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좀 참작을 해주나요? 예, 일단 처벌에 대해서는 각각의 피해 혐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가담 횟수는 몇 번인지 그리고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실관계를 특정을 하게 되고 이것이 형사적으로 뭐 사기죄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금융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혐의들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만약이라도 이 강요된 행위다라고 본다면 형법 12조를 보면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강요된 행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피해자나 피고인이 증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이 쟁점이 될 것이고 일단은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서는 확인을 하는 절차이고 이 재판 과정에서 강요된 행위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피해자이자 피고인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작전 수행이었다고는 하지만 어제 송환된 인원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인데